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한국인에게는 언뜻 보면 동남아시아에 있다는 이유로 비슷하다고 느끼는 분도 많지만 알고 보면 매우 다른 두 국가는 한국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하며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 우호를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KFX 사업도 인도네시아와 진행 중에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과는 점점 유기적으로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기존의 동남아시아의 한국의 투자 거점이자 막강한 관심을 받던 베트남은 한국의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번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심각한 사태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욱 좌불안석이라고 합니다. 그간 베트남에서 보여준 다양한 행태는 한국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고 이는 그들의 노력이 없이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베트남 한인사회에서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은 국경이 없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베트남 국민 돕기에 나서는 등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전폭적인 지지는 현재 한국에서 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행동을 비웃듯이 인도네시아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기존과 다름없는 관계를 보여주며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행동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한국의 보답이 담긴 대응으로 이어졌죠. 한국 정부가 우방인 유럽권도 제치고 인도네시아를 우선적으로 도와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테스트 키트와 각종 관련 용품 50만 달러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8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방지청에 분무형 소독기 300대 약 10만 달러 상당을 1차로 전달했고 이어 40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유전자 증폭 방지 진단 키트를 현지로 수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로 아세안 10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 기쁘다며 인도네시아의 방역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분무형 소독기에 이어 진단키트를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달 28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방역용품 지원을 요청하자 여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G, CJ, 현대차 등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과 한인회 등 민간에서도 인도네시아 돕기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사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인도네시아 의료진이 쓸 방역복 5만 세트 약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무아베지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본부장은 인도네시아 의료진의 방역용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현대차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어려움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준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의 진정한 파트너이자 영원한 동반자라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민간까지 현재 가진 역량을 동원해서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상황을 우선적으로 돕기로 정했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의 투자를 제일 많이 받으며 제일 전략적 관계라고 생각하는 베트남에서는 이런 상황이 서운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세파를 맺은 것은 인도네시아이지 베트남이 아닙니다. 또한 베트남은 한국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전략적 관계에 있다는 것에 반해 이번 사태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죠. 베트남 국민이 한국의 태극기에 대해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을 같은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차별 행동을 했으며 한국의 비행기를 사전 협의도 없이 회항시킨 것이나 즐겁게 신혼여행을 간 한국인들을 따로 격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이는 한국이 그동안 베트남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그들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으니 이런 행동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고맙다고 생각했다면 적어도 다른 국가와 다른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대우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아직도 친해지고 싶지만 어려운 상대이므로 이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본인들에게 더 도움을 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했어야 했는데 그 점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성상 베트남이 절실히 도움을 요청하고 우호적인 자세를 보여줬다면 이번 인도네시아의 지원 같은 적극적인 지원이 그들에게도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나온 그들의 행동은 평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고 한국의 여론은 급속히 안 좋게 흘러가게 되었죠.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있어서 베트남보다는 적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지금까지 끊임없는 교류가 이어져 왔고 한국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으며 한국과 함께 동반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수천 개의 선물이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기반 시설의 설치가 부족해 한국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죠. 일례로 한국은 인도네시아 각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주한 왕푸 수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여 그들에게 전력을 공급했으며 여기서 인정받은 능력을 바탕으로 두 번째 발전소인 땅가무스 발전소까지 건설하게 됩니다. 한국으로서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최초의 수력발전소 수주였죠. 중국에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 시장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뒤늦게 또 그들의 주특기인 저가 정책으로 한국의 시장을 빼앗기를 시전하려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2019년 북스마트라주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보르바 수력발전 파트너로 또다시 한국 중부발전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수주 경험과 뛰어난 시공 능력도 중요했지만 타 국가와 다른 한국의 특징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 특징은 현지에서 한국인이 보여준 배려와 헌신 덕분입니다. 발전소를 건설할 때마다 조금씩 발생하는 원주민들과의 마찰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항상 진심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개선해왔습니다. 원주민들의 옥수수 탈곡을 돕고 아이들과 함께 놀며 그들과 친밀감을 쌓는가 하면 보육원 지원, 컴퓨터 교실 운영, 화장실 설치, 학교 교재 지원 및 장학금 지원 등을 하며 물심양면으로 그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왔죠. 지난 2016년에는 신화붕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해 근처에 있던 송전탑이 녹아버리자 한국 중부발전에서는 이것을 새로 짓는 수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땅가무스 지역에서는 그동안 무분별한 산림 개발로 인해 오랜 기간 자연이 훼손되고 있었는데 중부발전 측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친환경 커피 재배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했으며 지역의 커피 산업을 위한 노력까지 지속해오고 있죠. 상대방을 일로서만 대하지 않고 함께 걸어나가는 발전적인 모습이 양국에 있어서 얼마나 큰 신뢰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이고 뛰어난 기술력과 인간적인 따뜻한 배려심 그리고 양국의 발전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 방향과도 맞아떨어지면서 양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으며 미래의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이번 사태에서 빛을 발하며 서로 간 관계를 재확인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인과 한국발 외국인들을 입국 금지하는 와중에서도 한결같이 평소처럼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초기 한국의 위험한 사정을 몰랐을 리가 없었겠지만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한국은 감사함을 잊지 않는 국가이죠. 이런 인도네시아의 배려는 바로 한국의 보답으로 돌아갔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의 관계는 더욱 빛을 냅니다. 문제는 한국의 어려운 사정에서 나타난 어이없는 베트남의 행동과 더 어이없는 그들의 섭섭함의 표시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 내면에 깔려있는 베트남만의 특징이 있어서입니다. 베트남에게 한국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베트남에게 진심을 다해 응원해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를 그만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생각하는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따라잡기 힘들고 베트남이 생각하는 일본은 오래전부터 베트남에게 문화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다가 과거 한국이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 베트남이 한국보다 더 풍요로웠던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미국의 등 뒤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발전했다는 생각이 있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반미 인터뷰를 하면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 와중에 혐한도 섞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언론 자유지수는 대표적인 180개 국가 중 176위로 최하위입니다. 177위인 중국과 179위인 북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베트남 국민들도 언론을 잘 믿지 않습니다. 대신 페이스북 등 SNS를 믿게 되는데 최근 태극기에 장난을 쳐서 조롱한 베트남인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널리 알린 것이죠. 더불어 일본인은 무사 통과하고 한국인만 격리된 병원 건물은 화장실에 물도 내려가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며 대한민국 외교부가 항의 의사로 다른 호텔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으나 호텔의 거부로 열악한 병원에서 지내다가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격리된 후 제공된 도시락은 너무 형편이 없어서 베트남 한인회가 준비해준 도시락으로 버티게 되었다고 하는데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의 세금으로 자국민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격앙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4월 14일 베트남인이 한국에서 확진을 받아 격리된 것까지 한국에서 확진된 베트남인들은 완치되어 태어날 때까지 한국에서 치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은 한국을 자신의 발전을 위한 발판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들도 지금처럼 빠르게 성장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와 같은 생각을 대부분의 베트남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쉽게 보고 있으며 한국이 잘하는 것들, 특히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을 자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국 대부분 공장이 베트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베트남에게 수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만 8,000개를 넘었고 특히나 삼성 단독으로 베트남 국내 총생산 GDP의 20%를 담당하며 베트남 전체 수출 물량의 30%를 담당합니다. 이러다 보니 삼성이 본인들의 기업인 것 마냥 의기양양한 베트남 사람들도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이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정작 은인인 한국을 은연중에 낮게 보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이는 베트남의 경제가 더욱 발전할수록 심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베트남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순수하게 베트남 자국의 능력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한국이 여기서 빠지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우를 해줬을 때 그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 대우는 오히려 실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관계는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쉽게 회복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예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류 국가로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 한국과 이를 보며 더 협력을 강화하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를 시기하며 이용만 하려는 베트남. 과연 대한민국의 선택과 행동은 두 나라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한국이 그들에게 무엇을 돌려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삼성전자 잡겠다던 이 중국 화웨이 판매량에 현재 눈물 흘리는 상황, 열받은 미국, 중국 화웨이 반도체로 숨통 또 조인다 라는 이 두 가지 주제들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미국,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또 때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상무부가 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보다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계획대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서 설계된 반도체 장비로 생산되는 반도체를 화웨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출 허가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특히 이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제공해온 대만 반도체 업체 최강자 파운드리 업체죠. 이 TSMC가 판매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라고 현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 분석은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미국 상무부는 2주 전 미국 기업들이 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45일, 한 달 반 연장해주는 유화적인 조치를 내렸었죠. 이런 유예 조치는 사실 미국과 중국에게 있어서 한두 번의 유예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장비들이 전 세계에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의심된다며 지난해 5월부터 블랙리스트에 포함해 왔고, 화웨이 부회장의 여러 가지 범법 행동 등의 문제가 있어 왔죠. 또 미국의 여러 기술들을 그대로 빼돌렸다는 혐의까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서 인텔과 퀄컴,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규제를 어떻게 해서든 피해 왔었죠. 하지만 미국 상무부가 이렇게 또 쪼이게 되면 이제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미국 업체들도 더 이상의 우회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국 정부의 이
화웨이 고사 작전으로 TSMC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하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나 램리서치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겠죠. 이런 굵직한 미국 업체들이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업체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중국 화웨이는 어떻게 해서든 봉쇄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와 램리서치 그리고 KLA 코퍼레이션 등 세 개사가 40% 수준까지 장악하고 있고, TSMC라는 회사 자체가 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엄청 큰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TSMC가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화웨이의 반도체 칩을 지속적으로 수주할 경우에는 TSMC에 더 이상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조치까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굵직한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화웨이에 판매되는 반도체는 미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수출이 멈춘다면 외국 장비 업체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는 해왔지만 이제는 적어도 미국 상무부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미국이 이 대만 TSMC라는 파운드리 업체에게 좀 조심해라, 중국 화웨이 반도체 그만 만들어줘라 라는 메시지는 여러 번을 줬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파운드리 기술, 즉 미세공정 기술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업체에게 동일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말을 그대로 까버리죠. TSMC가 과연 중국의 말을 들을지 미국의 말을 들을지에 따라 앞으로 삼성이 바짝 추격 중인 이 파운드리 업계 점유율에도 분명히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미국의 압박으로 애플이 TSMC에게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애플의 물량을 커버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TSMC의 이런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 오히려 우리나라 삼성전자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가 잘못된 판단을 개인적으로 좀 크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바람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최근 약 2년 정도 이 독보적인 성장률을 보여온 화웨이의 민낯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내수 인구에 크게 기대오던 이 화웨이가 이제는 내수 시장에서도 사실상 경쟁 상대로 불리던 샤오미에게까지 밀리는 상황이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2월 화웨이의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550만 대에 그쳤습니다. 따지고 보면 작년이죠. 1년 전보다 현재 약 70% 수준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1위인 우리나라 삼성전자 2월 전체 판매량인 1820만 대에 30% 수준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팔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샤오미에게 처음으로 역전까지 당했어요. 2월에 샤오미가 약 600만 대를 팔았습니다. 샤오미가 50만 대를 화웨이보다 더 판매한 것이죠. 현재 전 세계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스마트폰 업체들이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 현상을 겪고 있지만 유독 화웨이의 감소폭은 더욱 큽니다. 화웨이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에 이은 2인자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었죠.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삼성전자를 심지어 추월하겠다고까지 밝혔었습니다. 남겨먹는 것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판매량 기준으로는 애플까지 추월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보여주었죠. 작년 세계에 2억 4,050만 대 정도의 스마트폰을 팔아제낀 삼성전자를 바짝, 삼성전자가 한 3억 대 정도 팔았고 화웨이가 2억 5천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이런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할 만큼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이 화웨이는 어떻게 보면 무섭다라고 느끼게 할 정도의 기업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의 제재로 미 정부에서 미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중국이 심어주었고, 그로 인해 애플의 판매량의 중국 내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고스란히 그 판매량은 애국 소비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실상 중국 국영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화웨이로 넘어갔고 자연스레 판매량이 늘어버렸죠.
뭐 이게 거짓말 같으실 수도 있지만 실화입니다. 진짜입니다. 화웨이가 참 대단한 게 전체 판매량 중 중국 내 비중이 60% 수준에 달해요. 하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인 시장 의존율 때문에 결국 이번에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최근 세계적 어려운 상황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줄자 중국 중심의 판매 전략 자체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오프라인 매장 중심 판매 전략도 오히려 화웨이의 추락을 가속화시켜 버린 것이죠. 우선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는 미국의 애플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이고, 말이 뭐 벤치마킹이지 그냥 그대로 베낀 상황이고요. 당연히 중국 국영 기업이나 마찬가지이니 뭐 중국 내에서 원가 그냥 땅바닥 수준으로 생산할 거고요. 최근 어려움으로 인해 이동 자체가 안 되고 출퇴근 자체가 안 되니 어떻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판매가 되겠어요. 하지만 샤오미는 화웨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뭐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화웨이는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샤오미는 인도에서 삼성과 대적할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나고 현재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심지어 공장이 삼성과 동일하게 인도에 있어요. 그리고 또 가격 상승률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이 오프라인 매장 자체가 많이 없고 온라인 시장 유통 및 판매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월에는 화웨이의 판매량을 추월해버린 것입니다. 자, 또 화웨이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제재로 구글의 지메일, 유튜브 등의 서비스가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되지 못하는 것도 올해부터 본격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사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이 플랫폼 자체를 아예 못 쓰게 하는데 말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 주력 스마트폰엔 구글 서비스가 탑재가 되어 왔지만 올해 나오는 이 신제품에는 다 탑재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유럽 등에서 무조건 외면받겠죠. 최근 또 화웨이가 삼성보다 카메라가 좋다면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이 신제품 P40에는 안드로이드가 아닌 자체 운영체제가 들어가 버렸고요.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이 구글 모바일 서비스는 당연히 없습니다. 아니 와중에 가격은 또 택도 없이 높아요. 하나로 거의 140만원 수준이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똥을 금값에 팔려 하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제가 샤오미가 좋다는 게 아니라 제가 중국 사람이라도 비슷한 성능, 비슷한 디자인이면 오히려 저가의 디자인 괜찮고 구글 모바일 서비스까지 다 되는 성능 적당한 샤오미 제품을 차라리 사겠어요. 실제로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비교입니다. 여하튼 미국의 이런 제재로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에는 제동이 크게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